우리가 이제 뭐 이 사건에 짚어볼 건 뭐 여러 가지 크게 세 가지인데 첫째는 이제 사망 사건의 진상 규명, 그 다음에 뭐 어쨌든 군 검찰에서 박정훈 수사단장을 항명죄로 기소를 해서 재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 부분에 대한 또 수사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외압 관련 의혹인데 지금 이제 뭐 가장 관심 있는 건 역시 외압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자 별 2개 해병대 사단장 이 별 2개를 구하기 위해서 지금 대통령실 우리나라의 최고 권력기관인 대통령실을 비롯해서 모든 국가기관, 군, 경찰, 뭐 그다음에 뭐 안보실, 뭐 기타 등등 해서 다 지금 총동원된 듯한 이런 지금 분위기란 말이죠. 자 그러면 이 대통령실의 자 대통령의 외압이 과연 어디까지 밝혀질 수 있을지 이게 제일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이제 이 사건의 시작은 안타까운 그 젊은 해병의 죽음이 누구의 잘못으로 비롯됐는가를 밝히는 걸로 시작됐는데요. 그게 본질이죠. 그렇죠. 그게 본질인데 그걸 밝히려고 했던 사람에 대해서 엄청난 인권 탄압, 인권 유린 사태가 벌어졌죠. 특히 대통령실이 주도하는. 그래서 이제는 거기까지는 국민들 모두가 다 이미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거의 융단 폭격에 가까운 인권 탄압이 도대체 왜 시작됐는지 이제는 그게 본질이 돼버린 그런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다들 이제 매체마다 의문을 갖는 것은 도대체 해병대 1사단장이 뭐라고? 뭐길래? 도대체 누구길래? 임성근이 누구길래? 이 지경까지 이렇게까지 하느냐? 그 이종섭 장관의 도주 사태를 한번 보자고요. 네. 자, 나의 경로는 아름다웠어. 이종섭은 바보 같은 짓을 했어. 이 얘기입니다. 그럼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한 사람을 또 호주로 보낸다고요? 대사로? 그럼 대사는 그렇게 바보 같은 짓을 해도 되나요? 그런 자리입니까?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이미 자기들 언행에서 모순점들이 수도 없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 점들을 통해서 보면 과연 그렇게 왜 이종섭 국방장관까지 그렇게 빼돌려야만 했느냐? 이 경로가 아름다운 경로였다면 그렇게까지는 아닐 거라고 저는 봐요. 경로가 있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경로가 어떤 성격을 갖느냐. 이게 대통령이 오판에 불과한 너무 경솔한 판단이었냐. 그것도 대단히 잘못된 거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불순한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만약에 이 불순한 의도를 실행하기 위해서 국가 최고 권력이 총동원됐다면 이것은 정권의 명운과 관련된 거고 제가 어느 매체에서 얘기했지만 그렇게 되면 탄핵도 사치 아니냐. 스스로 물러나야죠. 그렇다면은 하야시켜야 될 겁니다 아마. 예, 지금 사실 이제 특검 수사가 어디까지 대통령 바로 이제 턱 밑에까지 갈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진짜 지금 뭐 잘못하면 저도 어디 다른데 방송 나와서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건 정권이 무너질 수 있는 사안이다. 예. 그리고 그 책임은 대통령한테 있는 거죠, 궁극적으로. 그렇죠. 지금 이 모든 일이.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이제 복귀를 해보면 이 이제 출발점이 아까도 이제 대통령 경로 발언 이것이 이제 출발점인데 그게 이제 2023년 지난해 7월 31일 오후에 해병대 사령관실에서 김계한 사령관과 박정훈 수사단장이 나눈 대화, 그죠? 거기가 출발점이에요. 그때 그 나눈 대화에 어떻게 보면 이 사건의 핵심 의혹들이 다 들어가 있지 않아요? 들어가 있죠. 그죠? 네, 이제 7월 31일 날 17시경에 임기훈으로부터 들었다는 말. 임기훈 비서관이 17시경에 전화 통화를 했죠, 사령관하고. 김계한 사령관과. 그러면서 나눈 얘기,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어쩌고 저쩌고 하는 얘기. 그리고 나서 이제 이런 일로 국방과 관련해서 이렇게 화를 낸 적이 못 봤다. 그래서 그 박정훈 대령은 도대체 왜 그러는 거냐. 뭐 대통령 사단장을 왜 그렇게까지 왜 그렇게 하느냐. 뭔가 오정고가 들어간 거 아니냐. 이런 대화가 그때 나눠졌고요. 그리고 이제 이미 그 임기훈의 통화가 만천하에 공개됐지 않습니까? 17시에 전화가 있었다는 거. 그러면 그 17시 통화 이후에 사령관하고 박정훈 수사단장이 그런 앉아서 대화를 나눈 거죠. 바로 그 시간대니까요. 17시경 이후에
급히 불러서 올라갔더니 심각한 표정을 하고 있고 예.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서 누군가 지원했다고 하기에는 너무 매끄럽고 앞뒤가 딱 맞아떨어지는 타임테이블과 전혀 배치되지 않고 앞뒤 선호가 딱딱 맞아떨어지는 이 진술에 대해서 세상에 어떻게 망상이라고 얘기를 했는지 이제 그 망상이라고 했던 자들은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닙니까? 이제 대통령이 선언하다시피 했잖아요. 나의 경로는 아름다웠다. 경로가 없었다라고 해서 이제 태도를 바꿨어요. 제가 볼 때는 나의 경로는 아름다웠다. 사실상 지금 그럼 이제 경로를 네. 이제 인정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계속 네. 그 안보실 관계자들도 국회 나와가지고 심지어 뭐 대통령 보고도 안 받았다. 그렇죠. 더 나가서 자기들도 뭐 안 챙겼다는 네. 식으로 뭐 실무 행정관 차원에서만 네. 뭐 좀 챙겼다. 전부들 거짓말을 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저는 답이 있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이 모든 사태의 근본적 뿌리는 대통령의 경로가 있었던 거고요. 만약에 대통령의 경로가 있었다면 그 경로가 아름다웠던지 추했던지 상관없이 박정훈 대령을 기소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이라도 이걸 돌려놔야 돼요. 지금이라도 일단 공소 취소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세상에 그런 그 명확하게 들은 그리고 역사적 사실인 대통령 경로를 얘기한 거를 망상이라고 매도하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당하니까 또 무리하게 또 기소를 한 이 군검사가 현재 허위 공문서 작성 동행사로 입건됐다고요. 네. 국방조사본부에. 허무맹랑한 고소장이 아니라 상당히 합리적 근거가 있는 고소장이었기 때문에 국방조사본부도 정식 입건한 겁니다. 자, 범죄자가 공소 제기를 했는데 그 공소를 계속 끌고 가는 게 맞습니까? 그리고 이미 그게 범죄라는 사실은 대통령의 그 간접적인 자인으로 이미 만천하에 드러난 거예요. 나의 경로는 아름다웠다. 이걸로 끝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이라도 공소 취소하고 특검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정권이 위태로워지거나 우리 헌장사가 또 한 번 그 위기에 처하는 일 이거 막을 수 있어요. 네. 그 대통령이 사실은 아까도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하면 이게 사실은 노골적이고도 직접적으로 아주 그 수사 개입을 하는 발언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수사의 실무 책임자인 박정훈 수사단장의 권한 또는 직무를 침해하는 발언으로 일단 볼 수가 있다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다시 짚어봐야 되는 것이 자, 그 대통령의 경로 지금 이제 사실상 인정하고 있는 건데 그동안에는 뭐 오리발을 내밀다가 왜 그렇게까지 그날 그 박정훈 대령과 김기한 사령관이 오간 대화를 보면 그런 얘기가 있었다는 거죠. 뭐 사전에 그렇죠. 뭐 사전에 좀 정보가 입력된 거 아니냐. 네. 그 말을 누가 먼저 했는지는 명확하진 않아요. 박 대령이 먼저 했는지 김기한 사령관이 먼저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 부분에 대한 의문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정상 지휘 라인을 통해서 이미 다 결정이 난 거고 그 결정이 날 때까지는 수많은 사람들의 고민이 거기에 함축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이 섣불리 그 고민들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번복시킬 만한 특별한 동기가 없거든요. 물론 자기가 법률 전문가니까 법적 판단 때문에 오해할 수 있다지만 그렇게 하기에는 대통령이란 자리가 그렇게 한가하지 않거든요. 무슨 뭐 법률 비서관도 아니고 그런 세세한 문제에 있어서 뭐 인과관계가 있느니 없느니를 따져주는 판사도 아니고 뭐 이 현재 군 검사도 아니고요. 그런 얘기를 대통령은 그럴 필요도 없고 여유도 없는 거 아닙니까? 도대체 왜 이렇게 할까? 더군다나 그런 절차에 있어서 정작 수사 실무를 담당했던 실무진한테 의견을 구하지도 않아요. 왜 이런 일로 그게 무슨 일인지 좀 설명을 듣든가. 그것도 없지 않습니까? 보고서도 아니고 그 언론 보도 3장 가지고 대뜸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어쩌고 저쩌고. 이건 그 전에 자기가 국민들한테 공언했던 엄정한 수사 1000명 이것과도 완전히 배치되고요. 그래서 해병대 수사단장도 의아했던 거예요. 당시에 박정훈 대령은 이런 얘기를 사적으로 합니다. 장례식장에 군인권 보호관 김용현. 네, 용원. 네. 그 군인권 보호관도 와서 엄정히 수사하라고 얘기를 했대요. 대통령께서도 그랬고. 그래서
생각지도 못했던 거죠. 그렇죠. 오히려 잘했다고 칭찬받을 네. 줄 알았는데 네. 짧은 기간 그 고생해가면서 제대로 잠도 못 자면서 그 혐의 사실을 밝혀서 이렇게 여기 이첩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 오히려 칭찬할 줄 알았는데 이건 도대체 뒤통수 맞은 격이죠. 그러면 그 사람들의 얘기는 다 거짓말이었던 것인가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여기에는 분명히 뭔가 연유가 있다. 자, 변호사님, 우리가 초기에 그래서 변호사님 그 말씀을 하실 때, 자, 대통령 경로의 원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뭐 추정을 해봤었잖아요. 네. 자, 그래서 그 전날 일단 밤에 안보실 통해서 수사 개요는 넘어갔어요. 그러면 네. 당연히 이제 뭐 보고가 됐을 거고, 7월 31일 오전에 그 회의, 네. 안보라인 회의에서 그게 이제 아마 임기은 국방비서관이 보고를 했겠죠. 그렇죠. 예, 네. 했고, 근데 거기서 마치 이제 거의 대통령이 기다렸다는 듯이 화를 내면서. 그때 이제 그래서 자, 그러면 사단장과 대통령의 특별한 관계를 우리가 우선 생각을 했었고, 특별히 자기가 포항까지 내려가서 치하했던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그 전날 장관하고 사령관이 이 사람을 이제 보직 해임하고 후속 인사, 1사단장의 후임, 거기까지도 논의를 했다는 것도 이제 보고가 됐을 거 아니에요. 자, 그 부분이 또 대통령의 어떤 화를 또 뭐 북도 건드린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또 우리 그런 분석이 있었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때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릴 때는 7월 30일에 대한 정보가 좀 부족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확인한 바로는 7월 30일과 7월 29일 사이에 집중적으로 장관 보고서를 대통령실에서 확보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그 장관 보고서를 확보한 것과 유사한 정보를 가져갔습니다. 뭐냐면 해병대 사령관이 임기훈과 통화를 했거든요. 그리고 그때 해병대 사령관 손에는 장관 보고서와 같은 버전이 손에 들려 있었어요. 그래서 충분한 정보가 갔던 것 같아요. 7월 30일 날.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것이 대통령의 단순 경로가 아니라 뭔가 로비일 거라고 의심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정보를 빼간 사람이 7월 30일 날 밤에 아무런 분석도 대책도 마련하지 않을 거면 뭐하러 그렇게 정보를 빼가려고 노력했겠냐는 거죠. 그 정보를 빼간 사람은 분명히 이 정보를 획득해서 분석을 한 다음에 대책을 만들기 위한 것일 겁니다. 그리고 그 대책의 핵심은 지금 와서 보면 그거예요. 뭐냐면 장관 보고서에 담긴 사단장의 과오만으로는 순직 해병의 사망과 인과관계가 없다. 그러니 이 이처발련 행위는 잘못된 것이다. 그러니까 라는 분석을 직접적인 책임은 묻기 어렵다. 과실에. 그것이 7월 30일 밤 무렵에 뭔가 그 대책 회의 비슷한 TF를 통해서 분석되고 대책이 마련된 거 아니냐. 결국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는 잘못됐다. 그러면 이 잘못을 교정하는 절차로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대통령 보고 시에도 그런 내용들이 주로 보고된 거 아니냐. 혹은 대통령의 다음날 정식 보고 전에 뭔가 이 정보를 먼저 빼간 사람이 비선을 통해서 대통령께 그 오 정보를 전달한 거 아니냐. 인과관계가 없는 과오를 가지고 중요 직책자인 사단장을 처벌하려고 합니다라는 그 잘못된 시그널이 대통령께 갔고요. 또 더군다나 최근 밝혀진 바와 같이 당시 대통령은 뚝이 무너져서 휩쓸려 들어갔다라는 잘못된 보고를 이미 받아놓은 상태거든요. 장관을 통해서 그렇게 장관을 통해서. 그러니 그런 보고가 선제돼 있는 데다가 그 보고는 수정된 바가 없는 상태에서 그런 분석 보고를 하면 참모진들이 법률 전문가인 대통령은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밖에 없죠. 이건 잘못됐다. 반드시 이건 그대로 놔서는 안 되겠구나. 이런 강한 신념이 생겼을 거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경로로 정황 증거들을 보면 뭔가 7월 30일부터 움직였고요. 그리고 또 이첩이 강행된 8월 2일 날 상황을 보면 되게 특이한 정황이 있습니다. 언론에서는 그 점이 부각되지 않았지만 11시 13분에 장관한테 보고가 돼요. 이첩이 됐다라는. 그런데 12시 40분에 국가수사본부에 있는 총경 이경철이라는 사람이 경북청에 있는 노기호 수사부장한테 최종 조율을 해요. 불과 11시 13분에서
12시 40분 사이에 1시간 반도 안 되는 시간에 최종 조율까지 끝낸다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첩이 된 직후에 바로 용산이 나섰다는 거예요. 바로 되자마자 용산이 나섰고 용산이 나오자마자 기록 원본 탈취 여기에 집중한단 말이죠. 이것도 7월 31일 날 대통령의 단순 경로라고 하면 설명이 잘 안 됩니다. 그 조치는 너무 과격한 조치였고요. 일사단장을 수사 개시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이들의 지상 명령 아니었냐. 일사단장 수사 개시 막아. 이게 지상 명령이었기 때문에 그런 조치들이 되지 않았느냐는 거죠. 이건 단순 경로라고 설명하기에는 뭔가 안 맞습니다. 자, 이 사건의 그 부분이 바로 이제 핵심 의혹이고 애초는 이제 진상규명이 본질인데 이렇게 이제 새로운 본질 비슷하게 바로 간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자, 일사단장 구하기 여기에 왜 이렇게까지 총동원이 됐느냐,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더군다나 한 가지를 더 붙여보면 네. 7월 31일 날 그 급박한 사정에서 이첩이 보류되고 국회 설명이 취소되고 언론이 취소되는 그런 과정에 주무 참모들도 모른 채 이것들이 막 취소되는 네. 이 급박한 와중에 휴가를 챙깁니다. 일사단장에 대해서. 네. 네, 휴가를 챙겨라. 그것도 적어도 3번 이상 강조가 되고 있어요. 이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그것도 역시 대통령 단순 경로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요. 심지어 장관은 7월 31일 물론 이제 그 대책회의에서도 이미 해병대 부사령관한테도 지시를 했지만 네. 우즈벡 출장 가면서도 일사단장 챙기죠. 네. 일사단장 뭐 근무 정상 근무. 오늘 하루만 휴가철이 네. 내일부터 정상 근무. 그리고 또 우즈벡 가서도 박진희 보좌관 통해서 네. 또 챙겨요. 예, 나중에 이제 이첩이 강행됐다는 사실 알고 예. 그러면 근무는 하고 있는 거냐? 예. 의심했던 것 같아요. 근무도 안 시키고 있는지 알고. 자기 말을 안 듣고 처음부터 일사단장에 대해서 뭔가 예. 페널티를 가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것을 의심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변호사님이 이제 그 확인했던 지난번에 이제 그 통신 기록들 보면 이제 그거는 이제 군 검찰에서 이제 뭐 재판부로 제출했던 건데 뭐 이제 가리고 했는데 이제 다 확인하셨잖아요. 그때 메시지를 보면 상당히 흥미로운 부분들이 자, 그 지금 제일 중요한 자, 이첩이 강행됐다. 이게 완전 이제 뒤집어질 일이 생긴 거잖아요. 11시 그 8월 2일. 네, 8월 2일. 예. 그때 경우인데 그 와중에도 이게 이제 이 사람들 믿기지가 않는지 박진희 그 문자를 보면 진짜 맞냐? 그다음에 그 전에 확실히 이첩 보류를 지시했냐를 다시 물어보고 그 시간대도 되게 흥미로운 게 뭐냐면 이미 그 국가수사본부에 있는 거기서 벌써 움직이고 있는데 최종 조율까지 끝냈는데 그 무렵에 정말 이첩됐냐고 물어봅니다. 그렇죠. 아니 이첩이 됐다라는 걸 알고 지금 원본 탈취를 위해서 팀이 곧 출발하기 직전인데 장관은 여전히 정말 이첩은 됐느냐 믿기지 않는 듯한. 그러면서 또 일사단장을 정말 근무하고 있느냐. 그걸 또 물어보죠 거기서도. 그러니까 이런 그 내용들을 보면 국방부가 뭔가 컨트롤 타워 기능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